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견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견. 여기 아마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리더는 조직의 최선의 방침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최선의 방침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보게 되다 보면 자기 주변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미래를 예견하고 그것을 조직의 방침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한테 가끔 강의할 때요. 여러분들은 시대 변화, 사회 변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패러다임이라고 했잖아요.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때 그런 패러다임을 자꾸 집어넣잖아요. 패러다임을 읽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어젠다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요새 근래의 변화, 여러분 방송이나 유튜브나 뭐 인터넷 검색 인질 등에서 많이 봤겠지만요. 그냥 흘러가면서 본 거, 흘러가면서 들은 거는요. 쉽게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얘기하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냐? 라고 묻게 되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4차 산업혁명 언제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얼마 안 됐어요. 1916년도에 처음 나온 거야. 누가?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세계경제포럼의 회장. 이 사람이 책을 써요. 뭘 써요? The First 4차 Industrial Revolution. 책을 쓴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4차 산업혁명. 4차. AI하고 헷갈리죠. 그죠? 보통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하니까 AI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요, 물리적,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가상세계. 그래서 생물학적, 그죠? 생물학적, 이 세 개의 기능이 융합되는 혁신. 이것을 4차 혁명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특색 하게 되면 첫 번째 연결성을 보게 됩니다. 하이퍼 커넥티비티 이렇게 하고요. 초지능성, 슈퍼 인텔리전스, 초융합성, 컨버전스 이 세 개를 이렇게 보고요. 산업혁명 하니까 1차 산업혁명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로부터 왔잖아요. 2차 산업혁명은 어디에 왔어요? 전기 발견으로부터 왔잖아요. 3차 산업혁명은 어디서 왔어요? 컴퓨터에서 왔잖아요. 컴퓨터. 4차 산업혁명은 AI에서 왔잖아요. 증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산수단이 기계화 되잖아요. 기계화. 전기가 오니까 대량 생산이 되잖아요. 대량 생산. 컴퓨터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보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I가 나타나니까 지능화, 융합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얘기했던 인공지능, AI. 그죠? 그 다음에 로봇. 그죠? 로봇. 빅데이터. 그죠? 바이오.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I다.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죠? AI 많이 얘기를 해요. 들어본 지도 얼마 안 됐어. 그래서 AI가 뭔가, 라고 하는 AI가 뭔가, AI 시대.
AI 시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AI, artificial, 그죠? 이 뜻이죠, 그죠?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인공지능이 단어 개념 잘 보세요. 인공지능이 사회, 경제, 문화에 전반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지배적 영향력이에요. 대체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일상생활, 그다음에 산업 전반에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죠. AI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미래의 문제로 생각해요. AI는 미래의 문제다. AI는 미래의 문제이다. 맞나요? 맞나? 이런 오픈 AI가 있었잖아요. 그죠? 오픈 AI. 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챗 GPT란 말이에요. 챗 GPT. 언제 출시됐어요? 2022년 11월. 이제 갓 2년 넘었어요. 갓 2년. 그죠? 아주 짧은 역사예요. 짧은 역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야. 엔터테인먼트로 여러분이 가지고 놀고 즐기고 있어.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은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 가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앞으로 3년 후,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 건데? 지금은 워밍업 시기예요. 일자리가 사라진대, 일자리가. 피부에 안 닿아요? 앞으로 5년 후에 YMCA는 어떻게 될 건데?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러면 대량 해고 사태가 나와요? 그러면 YMCA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실리콘밸리가 어디 있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3,000명씩 신규 채용했어. 2025년에 신규 채용이 거의 0이라고, 0.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판도라 상자가 열렸어요. 지금 AI 시대 아니야. AGI 시대야.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뭐예요?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범용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은 이제 특정 분야의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인프라로 등장한 거예요. 이 범용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고 있다. 특별히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대부분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 AI가? 그래, AI는 가능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기계 하나가 어떻게 인간의 모든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잖아요. 근데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지금요, AGI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GI 경제학. 그 다음에요, AGI는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픈 AI의 CEO가 누구예요? 오픈 AI가? 샘 알트만이잖아요. 그죠? 샘 알트만이란 말이에요. 샘 알트만이 무슨 얘기를 해요? 샘 알트만이 AI는 하나의 도구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AGI는 새로운 자본주의다. 이렇게.
AI가 진화가 되잖아요. AGI 시대가 도래하게 되잖아요. 노동력 없이 생산 가능한 시대가 돌아온단 말이야. 자본만으로 생산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요, AGI 시대가 오게 되면 경제 성장이 20%에서 30% 올라간대. 근데요, 과거에는요, 경제가 성장되고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본이 필요했고요,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노동력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1995년도죠. 컴퓨터가 막 나왔을 때, 예, 제레미 립킨 무슨 책을 썼어요? 노동의 종말이라고 써있죠. The End of Work. 분석이 빗나갔죠. 노동이 없어지지 않았죠. 근데 AI 시대는 달라. 여러분이 아직 피부로 느끼지 않지만 화이트 칼라의 40%가 없어진다. 40%가. 그거 어떻게 살아요? 수익이 없잖아. 기본소득 이것이 좌파에 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죠. 그죠? 기본소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 시대가 곧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X세대, Y세대 들어봤어요? X세대가 뭐예요? Y세대가 뭐야? 그러면 지금은 무슨 세대야? 아는 사람? 지금은? 응? 지금은 무슨 세대예요? Z까지 다 갔어, 그죠? 예? 여러분 베이비 부모 세대 들어봤잖아, 베이비 부모 세대. 58년 개띠. 예? X세대 들어봤잖아요. Y세대 들어봤잖아. Z세대 들어봤잖아. 베이비 부모 세대는 뭐예요? 1965년 이전. 58년도 후반, 50년대 후반에 아주 인간의 생산성. X세대는 뭐예요? 1965년부터 1980년.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를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로 X세대예요. Y세대. 1981년서부터 1996년. 아주 디지털을 누렸어. 그죠? SNS, 이거. 그죠? 그 다음에 Z세대. 1997년서부터 어디요? 2010년까지.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태어난 것부터 디지털하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끝났잖아. 그죠? 2010년 이후로 뭐라고 그래?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알파 세대라고 그래. 알파 세대. 이 알파 세대는요, 태어나고 나서부터 경쟁도 못 해봤어. 아직도 배우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야. 근데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우리 리더들은요, 현실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것을 AGI 세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디지털 에리스토크래시, 디지털 귀족이 있어요. 이 시대가 변화해서 그것을 선점하게 되죠, 그 문화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 이것을 근본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극소수의 집단. 이 사람들이요, 자본과 기술을 독점적으로 장악을 해요. 그리고 극대화의 이유를 추구해요. 우리 YMCA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벌어질 때, 그죠? 이걸 잘 융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야 하잖아요. 그죠?